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키게 되었고요. 요새 들어서 선물 지수 따라서 증시가 좌지우지 많이 되죠. 이러한 현상들이 뭐 웨더독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웨더독 현상이라는 게 이 강아지 꼬리를 좀 보시면 돼요. 꼬리가 살랑살랑 치면은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선물 지수가 빠지면, 선물이 빠지면 증시도 같이 빠져버리고, 올라가면은 증시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예, 선물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이런 웨더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서 계속해서 주식 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냉철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선물 지수가 2021년도 때 16,500pt, 그러니까 이 16,500포인트 찍고 올해 2022년도 때 다 빠졌어요. 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랐던 거를 전부 다 토해냈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선물이 먼저 움직여요. 선물이 먼저 움직여서 거품이 뭐한다? 다 터지고 있는 겁니다. 터지고 있다. 거품이 다 터지고 있고 증시를 보게 되면 서서히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품들이 터지니까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은 11개월째 지금 하락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 6개월째 이러한 하락에 대한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 이쯤이 정상적인 궤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때 터졌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경제에 대한 거품이 터지기, 아니 거품이 생기기 전이 딱 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우존스 산업이 어디까지 빠지겠냐 하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27,500pt까지는 열어 두셔야 되고, 진짜 더 극한의 재수 없음이 나오면 1차 바닥선이었던 22,500pt도 사실은 거품이 터지더라도 이게 전혀 뭐 오바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때 지금 2021년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시 2021년도 때 이렇게 쭉 올라갔던 게, 이 선물지수 2021년도 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다 터졌다니까요. 벌써 선물은 벌써 다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지수가 거의 대부분 이런 웨더독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난 걸로 좀 보여지고, 이게 변동성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한 오전 10시쯤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완전히 또 급락하고 이래서 오전에 코스피 코스닥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6일 기준으로 10시, 오전 10시 이 기준으로 해서 쫙 빠졌어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 거의 한 장마감까지 빠졌다고요. 장마감.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이 나스닥 선물 따라가니까 지금 커플링 현상이 오니까 같이 코스피 코스닥도 떨어져 버리고, 근데 짜증나는 게 장마감이 끝나면 회복을 해버리죠. 이렇게 회복을 해버린다, 이 기준선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부터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무슨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큰 손 투자 연기금들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 웨더독 현상 없이 뭐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든 안 빠지든 수급만 받쳐준다면야 뭐 이런 현상 없이 그냥 가겠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수급 따라갑니다. 수급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는 선물 지수 받쳐주고 또 별 사항 없으면 또 양전해서 마감하는데, 한국 증시는 오전에 나스닥 선물 지수 이렇게 쭉 빠지는 것처럼 계속 빠져버리면은 우리만 미국 증시 커플링 현상 못 나오고 또 계속 빠져버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 계속 연출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이거 보세요. 계속 오르죠. 10시 38분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미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벌써 8시 기준으로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또 9시 반 기준으로 한번 또 우장창 떨어지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10시 기준으로 개폭락했다가 갑자기 10시 반 기준으로 또 급상승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올라가죠. 1%대까지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부터 정상적이지가 못한데 무슨 놈의 증시가 이거를 따라가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 저녁 늦게 방송을 켰지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정신 안 차리시면 바로 나락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락간다고. 지금 미국 증시 장 열렸어요. 장 열렸고 지금 보시게 되면 스냅 같은 경우에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스냅 하루 만에 43% 마이너스 깠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거품 와장창 꺼져버리면 지금 투자한 사람들 뭐 가치 투자지 뭐니 지들이 워렌 버핏인 줄 알고 까부러져 끼는 애들 지금 고점에서 매수했으면은 아작나요. 지금 뭐 고점에서 여기서 나는 워렌 버핏이다 가치 투자다 뭐 들어갔다가 와장창 깨진 사람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원금 다 날렸어요. 여기다 비중 다 실은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니 뭐니 워렌 버핏 늙은이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거면은 대충 해서는 안 돼. 돈 벌 수 있는 거면 이 마켓을 믿으면 안 되고 지금 큰 손해들 뭐 워렌 버핏처럼 자산 순위가 진짜 전 세계 뭐 2위, 3위, 1, 2, 3위 다투는 사람들처럼 내가 5년, 10년, 15년을 투자하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배당만 받고 매년 나오는 배당만 받고 살아도 평생 사는 사람들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먹을 수 있는 자리, 지금 현재 위치 어떤 자리고 지금 주식시장 어떠한 개떡 같은 상황이고 아니면 지금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이 사태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 좀 봐볼게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또 양전에서 시작하죠. 예, 다우존스 산업 양전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상승 출발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0.30% 달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 오늘이랑 좀 분위기 다르죠. 우리는 오늘 장 초반에 올랐다가 나스닥 선물 개하락해가지고 음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자본금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래서 좀 이득이 있고 좀 덕을 보는 케이스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방송 PPT 준비해봤으니까 냉철하게 좀 볼게요. 어제 FOMC의 의사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냐? 일단은 좀 안심하고 가도 된다. 우선 보시게 되면은 FOMC 의사록을 앞두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긴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을 뭐 더 밟겠다, 빅스텝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해서 긴축에 대한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 뭐 채권 더 사들이고 더 걷어들이고 이러겠다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증시가 또 개폭락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색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위원들이 양적 긴축과 향후 두 차례 50bp를 올리겠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저번 달에 자기네들이 내놓았던 결과랑은 똑같이 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전망이 지금 현재 위험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FOMC의 의사록은 별반 큰 내용은 없었다. 보시면 되고 소비주들의 강세가 있었다. 노드스트룸, 뭐 익스프레스 소비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뭐 이런 것들은 뭐 FOMC에 대한 의사록과 또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FOMC의 내용만 거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별반 다를 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여기서 핵심인 게 그거예요. 여기서 핵심인 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딱 이 상황만 닥치면
나가 떨어져요. 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실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인데 미국 증시는 괜찮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본이라든지 그 자본 금액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다르죠. 우리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본 금액 자체가 사실 수준 레벨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신흥국 시장이죠. 신흥국 시장이다. 뭐 한국과 여러가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줘야 되고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간 싸움.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받쳐줘야 되고 GDP도 받쳐줘야 되고 금리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우려감도 좀 잠재워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봉쇄령 좀 없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에 대한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뭐 고객님들 투자 유치금 가지고 여러 가지 포지션 굴리고 펀드 자금으로 굴리면서 6개월 내지 1년 내지 5년 내지 뭐 10년 내지 뭐 시간이야 뭐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물가 올라가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 한은에서 또 금리 인상했죠. 금리 올라가. 그럼 또 변동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지출 비용이 상승을 하는 거죠. 지출 비용이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겠어요? 뭐 식자재비, 소비를 줄이고 또 뭘 줄인다?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매우 난항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나마 좀 버텨야 되냐 하는 거는 고객님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독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왕도는 무조건적으로 거품 껴있는 거 사지 말고 최대한 PER 낮은 것들 사고 또 PBR 낮은 것들 사야 된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섹터라든지 산업 보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같은 때 뭐 소비에 대해서 사실 소비주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뭐 섬유 의복을 살 거예요. 아니면 뭐 레저 스포츠를 살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뭐 유통을 살 거예요. 뭘 살 거예요. 기름값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매출액에 또 타격을 또 주고 이러면 또 힘들다 보니까 사실 산업이라든지 섹터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안 돼요. 이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상황으로 볼 때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 또 미시적으로 진짜 초저변으로 이거를 경제를 봐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PER 낮고 PBR 낮은 종목들 섭렵해서 현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지션 잘 잡고 매수 타이밍 잘 잡고 들어가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설명해 드립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좀 좋겠네요. 변동성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외도독 현상 심합니다. 앞으로도 심할 거고요. 지금 이러한 뭐 와리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도독 보지 마시고 외도독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시적 경제 보시면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 사이클 보면서 언젠간 이 미친 변동성이 좀 잦아들 때 변동성이 조금은 안정을 찾을 때 우리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상승 출발로 시작을 하니까 내일 한국 증시 뭐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만 좀 버텨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식투자 마을 어플 설치해 주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식투자 마을 어플에서 이장님과 채팅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주식투자 못해요. 절대 못하시고 정보력도 딸리고 또 지금 같은 거품 많이 껴있는 종목 들어갔다가 요번에 연말 때 아작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처음이다. 투자 이제 지금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좀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어플 많이 다운받아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